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라이브 제자반 4기 김종우입니다. 정기수 94기입니다. 동기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어제 103페이지까지 했고 오늘 104페이지 짠맛의 힘, 저자 김은숙, 장진기 쓰고 그림 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환자 1000만 시대가 낳은 나트륨 공포증, 무시무시하죠. 소금을 건강의 적으로 여기게 된 가장 큰 이유에 고혈압이 있다. 저도 고혈압 환자였습니다. 17년 동안 약을 먹고 안 먹고를 번복했었던 사람입니다. 소금하면 바로 고혈압을 떠올리고 고혈압에 따른 합병증인 뇌졸중, 심장질환, 신부전증 등이 연관검색어처럼 자동으로 떠오른다. 병원에 가면 혈압부터 측정하는데 이 혈압은 모든 건강검진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 또한 병원뿐 아니라 문화센터,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의 혈압계가 비치되어 누구나 쉽게 혈압을 잴 수가 있다. 가족용 혈압계도 많이 보급되어 수시로 혈압을 잴 수 있으며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도 많다. 그죠? 애플워치 같은 거, 갤럭시 워치 전부 알려주죠. 심박수 다 잴 수 있고. 저희 집에도 있겠죠? 혈압계? 어디나 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도 또 알게 돼요. 혈압을 측정할 기회가 많고 고혈압의 위험성에 대해 여기저기서는 듣는 말이 많다 보니가 제일 중요해요. 실제 뭐 어디서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주워 들은 말이 대부분입니다. 주워 들은 말. 카더라 통신도 많고 스스로 겁내가지고 건강 연령증도 많고요. 걱정과 불안도 그만큼 커졌다.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많으니까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시고. 나트륨 고혈압으로 이어지는 소금 위험론의 부작용은 결국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불안, 공포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합병증을 막는 예방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미리 위험 요인을 제거하여 건강관리를 한다는 명분 아래 의사를 정기적으로 만나야 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고혈압이다. 옛날에는 다치거나 찢어지거나 골절상을 입을 때 가는 곳이 병원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전 국민이 병원을 그냥 들락날락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감기 조금 들면 병원에 가고, 머리만 좀 아파도 병원에 가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렇게 자주 가는 곳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모든 나이에 정상 혈압 수치를 적용해야 하나? 재밌는 주제예요. 모든 나이에, 모든 연령대에 120에 80을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냐? 고혈압 진단은 그 기준이 되는 정상 수치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120에 80 미리미리 HG를 정상 수치로 보고, HG는 빼고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120에 80 일반 용어로 하는 거 120에 80을 정상 수치로 보는데, 사실 이 수치는 20대 남성의 기준 정상 혈압이다. 20대 기준을 60대와 70대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게 과연 옳은지 논란이 많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수축되고 혈관의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 심장은 혈압을 일부러 올려서라도 일을 더 한다는 얘기잖아요. 혈압을 올려서라도 혈액을 보내려고 한다. 온몸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 혈관을 1년로 늘리면 지구 2바퀴를 도는 것이고, 그 12만 킬로미터를 보내려면 발끝 손끝까지 그 모세혈관에 다 미세혈관까지 보내려면 그 46초 만에 보내야 돼요. 46초 만에. 지구 2바퀴를 46초 만에.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제가 뭐 이런 지구과학이나 이런 논리 쪽에는 약하지만 지구 2바퀴를 46초 만에 어떻게 주파하겠습니까? 이거 도대체가 좀 엄청난데, 소우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제 4분밖에 안 된 건가요? 한 10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20대 혈압, 정상 혈압을
60대 70대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이로 말미암아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나이가 먹을수록 노화가 진행될수록 젊은 사람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130에 85가 정상 수치다. 우리는 120에 80, 일본은 130에 85가 정상 수치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경우 1987년만 해도 정상 수치가 180에 100이었다는 점이다. 180도 정상 수치였었어요. 180. 5년마다 고혈압 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발표하는데 정상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고혈압이 기준 수치가 내려갈 때마다 환자 수는 급증을 한다. 당연하겠죠. 180에 고혈압이 아니었던 사람이 이 수치가 지금 130까지 일본도 낮춰졌으면 50갭의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혈압이라고 판단이 되거나 전 단계로 판단이 되거나 위험 수치라고 판단이 되겠네요. 그죠?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5년마다 고혈압 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발표하는데 고혈압 학회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고혈압 학회. 정상 수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고혈압의 기준 수치가 내려갈 때마다 환자 수는 급증한다. 일본은 1980년대에 230만 명이던 환자가 현재는 5,500만 명으로 무려 20배 늘었다. 우리나라도 인구 5천만 명 가운데 1,000만 명이 고혈압 환자다. 5명에 1명이 고혈압 환자인데 저도 고혈압 환자고 제 친구들 거의 다 고혈압이에요. 고혈압 약을 먹든가 당뇨약을 먹든가 비만약을 먹든가 뭘 하나 먹습니다. 40대부터 먹어왔어요. 그 친구들이. 혈압은 하루에도 5명, 5천만 명에 1,000만 명이면 5명에 1명이 고혈압 환자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어났을 리가 없을 건데. 혈압은 하루에도 30에서 40mmHg Hg 정도 수시로 오르내린다. 30에서 40. 운동이나 식사, 활동에 따라 수치는 탄력적으로 조절이 된다. 더 많은 혈액 공급이 필요하거나 긴급하게 많은 양을 보내야 할 때에도 혈압이 오른다. 혈압은 몸속 어딘가에 모세혈관이 막혀 흐름이 원활하지 않거나 혈액의 점도가 높아 잘 흐르지 않을 때, 신 교수님이 늘 얘기하시는 혈액의 점도가 요구르트 정도 돼야지 요플레처럼 끈적끈적하거나 그게 더 점도가 진행이 됐을 때, 혈액의 산성화가 이루어졌을 때, 염도와 수분이 충분하지 않을 때, 염증 수치가 높을 때, 그럴 땐 고추장 끈적끈적하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걸로 46초 만에 전 혈관을, 온몸의 혈관을 돌리려면 그거 되겠습니까? 고추장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어딘가는 약한 곳은 부풀었다가 터지거나 막히거나, 그죠? 그곳이 내려가면 색전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색전과 하나를 더 배웠는데요, 저희가. 색전, 혈전과 색전, 그죠? 두 가지를 배웠어요. 몸속 어딘가에 모세혈관이 막혀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혈액 점도가 높아 잘 흐르지 않을 때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심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더 짜내야 하니까, 걸쭉하니까 더 힘있게 짜야 될 거 아닙니까? 혈압이 자동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얘기도 나오죠. 염증이 생기면 그쪽으로 다량의 혈액을 보내 치료하려고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수기 치료할 때 자극이 가는 건 그쪽으로 혈액을 보내서 영양분과 수분을 보내서 빨리 치료하기 위함이잖아요. 요건 우린 다 아시잖아요. 그죠? 블러드 혈액, 그다음에 신경, 근육, 이게 다 한 몫이다.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구분해서 절대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저희는 체관사 1, 2급 때 신교수 데이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고요. 저희가 만지는 근막 수기 치료도 실제적으로는 혈액을 소통시키기 위해서 만지는 겁니다. 막혀있거나 꼬여있는 조직을 저희 몸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촉골을 통해서
온몸을 써서 그걸 풀어내고 그 꼬인 곳을 순환시켜 주는 거죠.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조직을 연화시키고 그래서 자연치유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을 쓰지 않고요. 염증이 생기면 그쪽으로 다량의 혈액을 보낸다. 머리 쪽 혈관 어딘가에나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다면 피해 압력을 더 높여서라도 혈액 공급을 해야 한다. 당연하겠죠. 혈액 순환이 건강을 지켜야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혈액은 순환돼야 합니다. 막히면 되지 않습니다. 몸의 입장에서 보면 이유가 있어서 혈압을 올리는 것인데 약을 써서 혈압을 떨어뜨리면 또다시 혈압을 올릴 수밖에 없다. 피해 압력을 높여서라도 필요한 곳으로 혈액과 산소를 공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몸의 자연 메커니즘을, 혈액순환의 메커니즘을 체순환, 폐순환, 이런 동맥순환, 정맥순환을 일부러 방해를 하거나 그거를 혈액을 쪼개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또 다시 뒤쪽으로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20년, 10년 뒤로 또 미루고 있는 겁니다. 약을 써서 하는 것들은 어떻게든 몸은 혈액과 산소를 46초 만에 지구도박 긴 혈관을 통해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반응은 살기 위한 이유 있는 작용이다. 그러나 고혈압이라는 말단의 현상만 보고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인지 방향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혈압이 오르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혈압만 떨어뜨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감각기관에 이상이 올 수가 있다. 혈액의 흐름이 약해진 곳에 찌꺼기가 쌓이게 되고 심각한 경우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생길 수가 있다. 무조건 혈압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좋은지 혈압은 낮을수록 좋은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혈압 정말 위험한가? 심장과 혈관, 신장의 순환 관계를 살펴보자. 이거 되게 좀 잘 들어보세요. 심장과 혈관, 신장의 순환 관계를 살펴보자. 여기서 답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펌프질 하면서 내뿜고 빨아들이는 심장, 피를 실어 나르는 혈관, 피를 걸러주는 필터인 신장 모두 콩팥 모두 혈압에 영향을 미친다. 펌프에 이상이 있거나 혈관이 수축되어 있는 경우에도 혈압이 높아질 수 있고 혈관을 흐르는 내용물인 혈액이 점도가 높고 탁해져 있어도 압력이 높아진다. 이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혈압약을 쓰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려하던 여러 합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 혈압약을 오랜 기간 복용하면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겨 신체 기관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가장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는 신장과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혈액량이 줄고 혈압이 떨어져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신장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뇌경색이 오거나 치매 발생률도 더 높아진다. 혈압약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혈압약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한다. 요거 잘 들어보세요. 혈압약은 3가지 메커니즘으로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첫째, 심장 근육이나 혈관 근육 세포가 수축하는 데 필요한 칼슘의 이동을 차단해. 죄송합니다. 칼슘의 이동을 차단해 심장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제가 먹었던 혈압약은 이런 방식의 혈압약이었었어요. 그래서 공복에 꼭 먹으라고 하거든요. 눈을 뜨자마자 물을 먹으라는 소리를 안 해요. 눈을 뜨자마자 공복에 이걸 드시라. 혈압약을 요만한 혈압약을 줍니다. 아주 조그만 손톱의 4분의 1 정도 되나? 이 정도 되는 혈압약을 먹으면 사람이 완전 쭉 가라앉아요. 디프레스 된다는 뜻인데 가라앉아가지고 이 감정의 조절이 별로 없어요. 아침부터 심장의 기능, 칼슘의 정확한 역할을 심장이 막 활발하게 숨을 쉬고 막 우리들 그 내장계들이 힘차게 박동질하는 게 칼슘과 마그네슘 그런 것들의 역할이거든요. 칼슘의 역할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정상으로 뛰지 않고 조금 더 압을
낮게 해가지고 피를 보내는 거예요. 당연히 디프레스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된다고 얘기하죠. 저는 이런 약을 먹었었어요. 17년 동안. 심장이 힘을 쓰지 못하면 혈액이 부족해진 장기와 세포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발기부전 등의 부작용도 생긴다. 둘째, 혈관의 수축력을 떨어뜨려 인위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킨다.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셋째, 이뇨제다. 몸에 있는 수분을 빼서 가뜩이나 넣어주지 않는 수분을 오줌을 많이 나오게 하는 이뇨제를 쓰는 거래요. 몸에 있는 수분을 빼서 혈액량을 줄이는 방식인데 혈액량을 줄이면 안 됩니다. 혈액량을 왜 줄입니까? 그 귀한 혈액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너무 늘어나도 문제예요. 힘이 없는 물 같은 혈액이 되기 때문에 일반 물, 맹물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실제 그 수독이라는 게 생겨요. 물독이라는 게. 이게 수분을 빼는 게 제일 심각하네, 내가 볼 때는. 혈액량이 줄어들면 영양 공급, 산소 공급도 줄어들어 모세혈관, 신체의 말단까지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산소 공급이 필요한 뇌에 영향을 주어 기억력 감퇴, 치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수분 부족으로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면 또다시 요구르트, 고혈압약을 먹으면 요구르트 같은 혈액이 아니라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다시 또 요플레 같은 혈액이 되는 겁니다. 모세혈관이 막혀 저림증이 오거나 냉증이 생기고 혈관이 막혀 뇌경색이 올 가능성도 높아진다. 수치 조절에 급급하기보다 혈압을 올리는 기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 발작을 일으킬 확률이 60%나 더 높다고 보고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 발작을 일으킬 확률이 60%나 높다고 보고했다. 고혈압 학회에서는 혈압이 낮은 게 좋다고 계속 낮추고 있고,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심장 발작을 일으키는 확률이 60%가 더 높다고 보고를 하고, 혈압약을 복용하면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치매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혈압약의 큰 부작용이 바로 치매, 중풍, 뇌졸중이다. 일본에서 고혈압약을 장복하면 치매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통계청의 사망수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뇌혈관 질환 가운데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보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증명이 되고 있네요. 통계청의 적으로는. 통계를 100% 믿지는 않지만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보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비율이 많답니다. 피가 끈적끈적하다는 반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삼척동자도 알겠습니다. 스스로 조절하는 메커니즘. 인체에 소금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섭취량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말을 한다. 그런데 소금은 속성상 과다 섭취하기가 쉽지가 않다. 제가 매일매일 주장하는 게 이거잖아요. 소금을 퍼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소금은 절대로 퍼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찍어 먹거나 우리처럼 물에 조금 타서 간간하게 해서 먹거나 그렇게밖에 먹을 수 없습니다. 찌개가 짜잖아요. 물을 2컵 벌컥벌컥 마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체 나트륨 조절의 정확한 메커니즘이에요.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다고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런데 소금은 속성상 과다 섭취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 약 먹고 죽은 사람은 있어도 소금 먹고 죽은 사람은 없다. 단정 짓잖아요. 소금은 먹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짜게. 아니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금을 필요 이상 먹게 되면 토하거나 설사를 하게 된다. 당연하다니까요. 지사제로 그냥 한번 다 뱉고 싶으면 그거 하시면 돼요. 속에 있는 거 다 덜어내고 싶으면 소금 먹으면 앞쪽으로든 뒤쪽으로든 어떻게든 빠져나옵니다. 뭔가 개원해야 할 때
소금물을 먹어 토하게 하는 것도 소금에 밀어내는 속성 때문이다. 짜내는 힘이 짠맛이라 했습니다. 모든 독성을 밖으로 짜내는 힘. 신장도 짜내는 힘이 없으면 아웃이에요. 아웃. 기능을 멈춘다고요. 뇌하수체가 시키는 거예요. 뇌가 시키지 않게 만들어야죠. 자율적으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만들어야죠. 충분히 넣어주고 나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라고 해야죠. 나쁜 게 아니니까. 약으로 죽는 사람은 많아도 소금으로 죽는 사람은 없다. 소금의 치사량은 300g 전후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제자반때 앞에 가서 첫 번째 PPT 때 그랬어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 300g 이상 먹이시라고. 못 먹입니다. 먹자마자 다 개우고 토해내고 하니까. 근데 동물 실험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똥꼬를 막아가지고 못 나오게 만들어요. 소금을 사람 먹는 만큼 먹여놓고 똥꼬를 막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쥐 실험으로 한 나트륨 실험이라니까요. 아주 무지막지하고 무서워요. 그래놓고 그게 맞다는 거예요. 배설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짐승이든 사람이든. 배설이 제일 중요한 메커니즘이니까요. 먹는 것보다 배설이 훨씬 중요해요.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또 뭐라 하실까봐. 겨우 300g이에요. 겨우 소금의 치사량은 300g. 하지만 나트륨을 분해낼 수 있는 능력, 신장의 능력은 1.6kg나 됩니다. 1.6kg. 그러니까 먹으면 빼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먹지 못합니다. 먹지 않습니다. 몸은. 혈관에다 강제적으로 주입하지 않는 이상 소금물을 먹고 탈이 나는 일은 드물다. 저염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먹기 때문에 중독되어 위험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거는 마약 얘기잖아요. 항생제와 마약의 얘기잖아요. 설탕 얘기잖아요. 이는 몸이 지닌 조절력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우리 몸에는 염분이 과해지면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배출하는 조절 시스템이 있다. 요것이 짜내는 힘, 짠맛이란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먹는 대로 몸속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섭취하는 양 못지않게 배출하는 양도 많다. 매일 평균 10.5g 정도의 염분을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섭취량이 많아지면 배출량도 그만큼 늘어난다. 또한 실험실에 갇혀 통제나가는 것이 아닌 소금만 먹고 살 일도 없다. 사람들은 소금 섭취량 이상의 당분도 먹고 물도 마신다. 밥, 과일, 채소, 커피와 음료수 등 다른 음식도 같이 먹지만 소금만 먹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 몸은 염분이 과하면 자연스럽게 짠맛을 중화시켜 줄 다른 맛을 찾는 등 몸속 미네랄, 전해질, 이온 간의 균형을 스스로 맞춘다. 스스로 맞춘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소금 섭취와 배출은 자동으로 조절이 된다. 우리 몸의 세포막에는 나트륨, 칼륨, 양이온 펌프가 수만 개 붙어 있어 이 양이온 펌프를 통해 3개의 나트륨 이온을 세포 밖으로, 2개의 칼륨 이온을 세포 안으로 교환하면서 체액에 녹아있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세포 안은 칼륨 120mg, 나트륨 15m, 이거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150mg 나트륨, 15mg, 세포 밖은 마이크로미터인가 보다. 150 마이크로미터 나트륨, 세포 안에는 칼륨 150 되게 저기 하네. 마이크로미터, 나트륨 15 마이크로미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세포가 워낙에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칼륨은 150, 나트륨은 15, 세포 밖은 나트륨 150, 칼륨 5mg, 5 마이크로미터를 유지하고 있다. 이 뜻이 이 양이온 펌프를 돌리는 에너지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과 산소를 원료로 만드는 ATP다. 우리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게 ATP예요. 체액의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균형을 맞추고 나면 나머지 나트륨은 소변으로 배출이 된다. 과잉 섭취된 소금을 배설하는 우리 몸의 능력은 정말 놀라울 정도다. 필요한 양 이상의 물이나 소금은 신장을 통해 신속하게 밖으로 배설된다. 신장의 사고체는 하루 약 180리터의 혈장, 피 속의 수분을 얘기합니다. 임길자 원장님, 에그 왜 에그지? 에그는 계란 아닙니까?
반갑습니다. 피 속의 수분을 180리터의 혈장을 걸러내는데 중요한 것 못 보셨겠네요. 기억 순임 라이브가 뭐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잘 못 알아. 신원범 교수님 라이브 했어요. 지금 라이브 하고 계신다고요? 어디에서요? 공부밴드 1에서? 무슨 말씀이시지? 갑자기? 저는 공부밴드 라이브 하고 저는 공부밴드 2 라이브를 하는 중이라 숙제를 하는 거 제자반 숙제를 하고 있는 거라 신호원 교수님 라이브랑 전혀 상관이 없는 숙제거든요. 어? 그냥 했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 신호원 교수님 라이브하고 상관없이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원래 라이브로 안 해도 되는 건데 라이브가 훨씬 더 이게 하는 게 미션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전 제 얘기를 하신 건 줄 알고 라이브에서 제 얘기를 하신 건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제 제자반들은 깜짝 놀래요. 교수님하고 연관시키시면 안 돼요. 이건 제자반 숙제이기 때문에. 아셨죠? 이게 교수님이 내준 숙제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공부하는 일이지만 교수님이 제자반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해서 하는 숙제. 공부밴드는 다 그런 숙제입니다. 임길정 원장님 모르셨으면 알아가시고 공부하는 내용들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냐? 신장은 과잉 섭취, 되게 중요한 부분이 또 나와요. 신장은 과잉 섭취한 나트륨을 모두 배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족하면 다시 나트륨의 99% 이상을 다시 흡수하도록 되어 있다. 소금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소금을 과잉 섭취해도 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삼투압에 영향을 주는 전해질이 부족해지거나 균형이 무너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척추동물의 진화 과정에서 세포 외액 중에 나트륨량을 유지하기 위해 정밀하고 복잡한 삼투압 제어 기구인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계를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하여 소금을 과잉 섭취해도 사람을 포함해 모든 동물은 과잉 섭취한 물이나 소금을 소변으로 배설할 수가 있다. 나왔죠? 사람을 포함해 모든 동물은 과잉 섭취한 물이나 소금을 소변으로 배설할 수 있다. 이게 제 라이브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소금 공부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라 다른 거는 저는 집중을 못 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 여기 레닌과 안지오텐신과 알도스테론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라스계라고 하는데요. RAAS라고 불러요. 요거는 제가 사진을 찍어 두었으니까 요 레닌과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각자가 좀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여기 요거는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네네. 권해주면 다 좋아지는데 당연히 권해주셔야죠. 우리는 배워서 남 주는 일인데. 제가 왜 제자반 책 제목을 이걸로 정했을까요? 소금호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소금을 죄인처럼 몰아가지고 태양과 바다가 만나서 만들어낸 유일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돌가루가 소금이란 말이에요. 먹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부터 0.9%를 받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유지하는 건 우리인 거잖아요. 신체 발부 수지 뭐였죠? 어디 있잖아요. 부모님이 주신 건 잘해주지도 말아라. 부모님이 주는 거 잘 지키고 살아야죠. 좋은 걸 더 많이 주셨을 거니까. 덕분에 이렇게 어떻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챕터인데요. 요거 그래도 마저 읽어드릴게요. 깜짝 놀랐네. 정말.
혈압 수치보다 중요한 문제, 과연 고혈압을 병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시각도 많다. 의료계에서도 이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사람마다 고유한 혈압 수치는 다를 수밖에 없고 평균 수치를 낼 수는 있지만 이런 수치를 가지고 정상 또는 표준 혈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이 죄송합니다. 나이 들수록 노화 현상으로 혈관이 가늘고 딱딱해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구석구석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려면 혈압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 고령자의 혈압은 한편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때 혈압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뇌세포나 말초혈관에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어지럼증이나 저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평소 몸은 정상 압력으로 충분히 몸이 원하는 혈액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 그쪽으로 혈액 공급을 많이 해야 할 때 정상 압력으로 충분히 혈액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기존의 혈액 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압력을 좀 더 높여야 한다. 이처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혈압은 몸이 스스로 설정한다. 고혈압은 그 자체가 질병이 아니라 인체의 혈액 순환을 기존대로 유지하려는 인체의 항상성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 항상성을 지켜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이때 약물을 써서 혈압을 낮추면 혈전, 피떡이라고 불러요. 블러드 씬이라고 부르는데 블러드 씬이 오히려 뇌혈관이 막히고 만다. 이 씬 피자 할 때 그 씬이에요. 얇은 혈액이 뭉친 얇은 조각이 가다가 어느 한 곳을 막게 되는 거예요. 그 혈전이라 부릅니다. 오히려 요이시 도카이 대학 의학부 교수가 1999년부터 2007년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에 사는 남녀 4만 명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비교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혈압약을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에 비해 뇌경색 발생률이 2배나 높다고 한다. 아까 나왔죠. 뇌혈관 질환 중에 뇌혈관이 터지는 것보다 뇌가 막히는 뇌경색이 훨씬 많다고. 피가 걸쭉해져서. 혈압약을 안 먹는 사람이 피가 덜 걸쭉한 겁니다. 이런 예로 보면 현직 의사 마스모토 미스마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40년 동안 1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한 결과를 토대로 고혈압은 병이 아니며 약을 버리고 생활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은 위험한 행위이며 뇌경색은 결국 혈압약을 처방한 의사가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령자의 경우에 160에 180 정도는 괜찮다고 주장한다. 이거 뒤에 논문이 다 들어있습니다. 논문에 근거한 겁니다. 뇌졸중 가운데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의 비율이 높아져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70에서 80%로 치솟아 현재까지 뇌경색 비율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혈전으로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을 막기 위해 몸은 혈압을 높이고 있는데 혈압약을 먹으면 혈류가 떨어져 뇌경색을 불러올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다. 일본의 2006년 통계에 따르면 뇌졸중 가운데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은 10%에 불과하고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대부분 84%이다. 혈압약을 써서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두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는데 이런 경우 뇌조직이 손상되거나 치매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의사들도 있다. 40년 경력을 가진 의사 곤도 마코토는 혈압을 낮추어 사망률이 하락했거나 심장병, 뇌졸중 같은 질환이 감소했음을 검증해주는 데이터는 아직 없다라고 말한다. 이것도 뒤에 논문에 근거한 겁니다. 고혈압약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칼슘 기량제는 아까 얘기 드렸죠. 칼슘의 그 역할을 방해하는 거. 말초신경을 확장시켜 혈압을 떨어뜨리지만 심장의 근력을 약화시켜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세포의 칼슘 통로를 막아버리면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 어떤 혈압약도 장기 복용할 경우 그 부작용을 피할 수는 없다. 이것도 뒤에 논문이 있어요. 과학적 근거가. 어떤 혈압약도 장기 복용할 경우 그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좀 이런 거 외워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혈압을 떨어뜨리면 두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게 되는데, 그렇죠. 혈압을 떨어뜨리면 당연히 뇌로 가는 걸 방해하겠죠. 이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 균형을 잡기 위한 과정이므로 고혈압을 병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의철학회에서는 고혈압에 대한 의철학적 반성이라는 논문을 통해 고혈압을 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혈압을 질병으로 볼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첫째, 혈압은 하루에도 수시로 달라진다. 걷거나 홍영희 원장님, 네, 어서 오세요. 네, 또 미국에서 또 와주셨네요. 우리 동기님, 1급 동기님 반갑습니다. 고혈압을 질병으로 볼 수 없는 이유. 고혈압을 질병으로 볼 수 없는 이유. 하루에도 수시로 달라진다. 걷거나 달릴 때와 쉴 때의 혈압은 다를 수밖에 없다. 하루에도 30에서 50mmHg 이상 오르내린다. 심지어 평소에는 괜찮다가 병원에만 가면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 긴장하고 막 그래서 그러죠? 심장이 더 빨리 뛰고 무슨 병에 노출이 될까봐, 진단을 받을까봐, 약을 받아 먹어야 될까봐, 덜컥 수술을 하게 될까봐. 어느 특정 저도 그랬어요. 병원에 가면 혈압이 엄청 높아졌었어요. 어느 특정 시점에서 잰 혈압을 가지고 병적 징후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둘째, 혈압 측정 자체에 오류가 많아서 정확한 혈압 측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우리 몸의 혈압은 각기 다르다. 좌우가 다를 뿐 아니라 측정하는 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실제 어딘가 손상이 있다고 하면 혈압이 높을 수밖에 없다. 셋째, 고혈압이 문제가 아니라 합병증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원인을 찾아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고혈압 치료는 강압제 외에 별다른 치료법이 없다. 강제로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스러워합니다. 의료진들은. 아니,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교수님이 라이브는 교수님이 하고 싶은 시간에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숙제 라이브는 저희 공부하는 거에 같이 들어오시는 원장님들 같이 공부하자는 의도이지, 제가 라이브는 켜놓은 이유는 별거, 저희 신 교수님 수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신 교수님이 라이브를 언제 하는지 제가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죄송하실 필요도 없어요. 네, 저랑 같이 소금 공부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을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되는 거고, 제가 시간을 좀 들쭉날쭉하게 해서 죄송한 부분은 있지만 제 자신의 공부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임글자 원장님. 고혈압의 대표적 합병증으로 심부전이나 심장질환을 들 수 있다. 신장 기능이 약해져 혈액이 탁해지고, 이런 점성이 높은 혈액을 밀어내느라 압이 높아지면 고혈압 수치를 약물로 조절할 것이 아니라 신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스스로 혈액을 정화하는 힘을 높이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 네, 같이 공부해 주시면 돼요. 네, 홍영희 원장님 말씀이 맞으세요. 제 라이브는 다 소금 공부 같이 하고 저랑 소통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저도 벌써 이거 읽은 지 3주째인데, 그죠? 제가 책을 거의 절반을 다 읽어가요. 네, 책 한 권 읽으신 거예요. 저랑 라이브 같이 하시는 분들. 좋지 않습니까? 따봉이지? 그죠? 또 쉽게 제가 풀어드리잖아요. 마지막 이제 5줄 남았으니까 마저 하고 제가 끝낼게요. 수치에 매달려 일희 할 것이 아니라 고혈압이 무엇인지, 왜 몸이 고혈압을 만드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나트륨의 공포와 소금 제한론의 근거가 되며 상식이라 여겼던 고혈압에 대한 근본적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시작으로 무엇을 질병으로 볼 것인지, 건강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사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 오늘 되게 엄청 명쾌했습니다. 예. 오늘 읽어드린 거를 뭐 다 못 보신 분들은 요 3, 40분이 고혈압 약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 3가지 그 3가지를 배울 수 있는 자리인 거고, 그것에는 거짓이 없어요. 오늘은 117페이지까지 읽어봤고요. 다시 소제목을 읽어드리면 혈압 수치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조절하는 메커니즘, 몸이 스스로 조절해야 된다. 혈압약을 너무 맹신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고혈압 정말 위험한가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고혈압 환자 1000만 명 시대가 낳은 나트륨 공포증, 이거는 공포증일 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117페이지까지 같이 읽어봤고요. 40분 동안 같이 해주신 원장님들 감사드리고, 또 그 댓글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내일은 2번째 팁이에요. 예고편을 드리면 자연섭생에서 보는 고혈압의 종류, 심장성 고혈압, 신장성 고혈압, 앞에 건 심장, 뒤에는 신장.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다인가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맞나요?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뜻인가요? 다 보세요. 김성훈 씨도 보세요. 그다음 조절력, 심포, 3초가 약해 생기는 고혈압. 요 팁에 대한 거를 내일은 시작부터 읽어드릴 거예요. 책을 벌써 3분의 1이나 읽었어요. 저는 이걸 계속할 생각입니다. 책 읽는 게 저도 공부가 너무 많이 되니까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웬간하면 또 매일매일 찾아뵙도록 하겠는데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모르니까 찾아뵙고 또 인사드릴게요. 네, 노신희 원장님도 감사드려요. 네, 늘 PD 해주셔가지고 급하면 도와주시고, 네, 홍영희 원장님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또 화이팅 하시고, 몸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 약속하세요. 노신희 원장님도 늘 우리는 뭐 어쨌든 뭉치면 풀어드리고 있고, 김성 원장님도 그 손 다치신 김에 쉬는데 좀 편하게 있으세요. 편하게 있으시고, 여기 분들, 제자반들, 뭐 최관사 동기들, 후배들 라이브 하는 거 와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이럴 때 댓글 폭발적으로 달아서 인기 한번 높여보시는 거죠. 내일 뵙도록 하고요. 전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